오늘은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책을 보러 서점에 들러본 김에 요즘 독서 입문자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법에 대해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내가 서점에서 책을 고른다면 어떻게 고를까? 서점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 책을 고른다면 어떻게 고를까를 고민해보고, 제가 20년 독서를 하면서 알게 된 방법으로 나에게 딱 맞는 책, 어떻게 고를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독서의 기술, 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한 일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책을 한 권 고른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책을 끝까지 못 읽어요, 그래서 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책이 나쁜 게 아니라 선택 기준이 나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책을 고릅니다. 베스트셀러니까, 누군가의 추천으로, 취미 삼아보려고, 업무에 필요해서. 하지만 그 책을 고른 이유가 내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도 문장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책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한 도구죠. 지식, 공감, 위로 혹은 관점의 전환. 그래서 책을 고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 요즘 퇴근 후에도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그럴 땐 입문서적보다는 감정 정리에 도움이 되는 에세이나 심리책이 맞을 수 있어요. 혹시 회사에서 기획안을 쓰기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글쓰기 전반보다는 기획 중심 글쓰기 책이 더 실용적일 겁니다. 이처럼 책을 고를 땐 지금 나의 필요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아무 챕터나 한 군데 펼쳐서 읽어보세요. 문장이 잘 읽히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책은 당신과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책입니다. 한편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문장이 딱딱하고 눈에 안 들어온다면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지 실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라딘에 방문을 해서 지금 제가 안 읽게 되는 책들이나 안 읽을 책들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면서 책을 좀 봤어요. 구경을 하다가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철학이란 부분이 제가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책이 상당히 좀 두껍기도 두껍고요. 좀 처음에 딱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책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일단은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 항목들을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글쓴이의 양력 같은 거가 나오잖아요. 그 저자의 양력 같은 걸 좀 대략적으로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는 작가 서문이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고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읽어봤고, 그 다음에 목차를 좀 훑어봤어요. 목차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 서양 철학사라고는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는가를 좀 봤어요, 목차로. 근데 보니까 시대별로 쭉 소피스트부터 시작해서 현대 근대 철학까지 쭉 시대별로 쭉 나열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중간에 몇 군데, 챕터 몇 군데를 무작위로 좀 훑어서 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내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초보 독자로서 소화할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될라나 싶어서 그 내용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잘 읽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가 읽어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뷰를 꼼꼼히 읽지만 사실 리뷰는 단순한 개인적 평가일 뿐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맞는 책인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대신 책 속에 출판사의 서평, 목차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가 찾는 정보가 여기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해요. 온라인에서 책을 고르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서점에서 구매했던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온라인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 교보문고인데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위에 나오는 게 이제 책 소개글이 좀 나오거든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는 간단한 책 소개를 일단 읽어보고요. 지금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작가 소개 같은 거 이 부분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번역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번역자에 대한 양력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던 분이라 아무래도 철학 부분에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번역한 거라 아무래도 조금 독자가 읽기에 좀 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책 속에서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중요한 문장들을 좀 나오고 출판사 서평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리뷰 내용을 보면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처음에 뜨는 게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신을 생각하듯 일자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너무 유명한 책이라 설명이 필요 없다. 이쁜 디자인의 양장이라 바로 소장한다. 이런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사실 이 리뷰는 책 구매할 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뷰를 사실 보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자라든지 번역자의 어떤 양력이라든지 이 출판사 서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 삼아서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최고의 책이 나에겐 너무 어려운 책일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책은 너무 쉬워 보여도 지금 나에게 딱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분이 회사 업무에 세무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세법 기초에 관련된 책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장 넘기고 바로 덮었답니다. 그럴 땐 실무자용 Q&A나 만화로 된 입문서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죠. 책도 맞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고른 다음엔 읽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따라가는 책. 예를 들자면 소설이나 에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과 통찰을 찾아가는 인문학 서적도 정독이 좋고요. 하지만 실용서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괜찮아요. 속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1년에 100권을 읽는다, 누구는 주에 1권을 읽는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권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독서예요. 그리고 책을 고른다는 건 어쩌면 지금의 나를 선택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지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책 하나 읽어보고 싶다 떠오르는 책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책 한 장이라도 펼쳐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읽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